그리고 또 이제 정성껏 또 요리해서 올렸는데 또 젓가락도 안 대고 그대로 이제 남겨진 이제 반찬을 보면 또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저희 심지어 남편은 다시다를 넣지 않는 국은 먹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어 자기 힘으로 숟가락 들어서 어 음식 먹고 어 화장실 처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거든요. 만두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진짜 저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만두 다 빚고 뭐 김치도 담그고 했는데 요즘은 다 사다 먹잖아요. 사다 먹다 보면은 당연히 제조나 유통 과정 속에서 필요한 첨가물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쨌거나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진짜 좋은 진짜 식문화, 식습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또. 네. 그 점이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인제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진짜 요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심 준비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 밥때다. 그래서 상 차려야 되고 항상 그 집에서는 '뭐 먹고 사나.' 이게 어머님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정이 별로 없고 이 밀키트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배달이 일단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집밥을 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 가족들이 먹지도 않을 채소를 씻고 다듬고 조리하고 왜 끊임없이 식탁에 올려야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정성껏 또 요리해서 올렸는데 또 젓가락도 안 대고 그대로 이제 남겨진 이제 반찬을 보면 또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아니 이게 몸에 좋다고 그리고 또 언쟁이 되기도 합니다. "왜 몸에 좋다고 챙겨 주는 거는 안 먹고 그렇게 맛만 챙기는 것만 먹냐."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아 맛이 있어야지 젓가락질이 되지. 맛없는 거를 몸에 좋다는 이유만을 먹기 힘들다." 그래서 참 그런 갈등들을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의 그래도 좀 쉽게 다가가는 채소가 한 가지 있으면 요즘은 스승님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 시대니까요. 그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 통해서도 블로그 통해서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식재료들을 딱 사시는 데 끝나지 말고 그 채소나 양념들을 후기를 보시면 아 정말 곳곳에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기들을 다른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채소라도 이 요리에 넣고 저 요리에 놓았는데 맛이 괜찮았다. 이런 후기들 보면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요리를 또 즐겁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교수님께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면은 진짜 내가 먹는 반찬, 밥 엄청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식구다 보니까 이게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자녀들은 '아 맛없는데 어떻게 먹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교수님은 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으신 상태에서 이 가족분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아니 혹은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제 채널 구독자가 50 대가 맞기 때문에 '아 이거 건강한데 안 먹어. 막 속상해.' 이럴 텐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었죠. 저희 심지어 남편은 "다시다를 넣지 않는 국은 먹지 않는다." 조미료를 넣지 않으면. 네. 왜냐면 "건강 이전에 이제 굶어서 죽겠다." 가족들의 반발이 많았었고요. 특히 아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이 없는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고기 요리를 하면 사실 양념도 요즘은 다 해서 오니깐요. 그리고 메인 반찬이 되니까 상 차리기가 너무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쌈채소 내면 되니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뭐 점심에는 불고기 되고 저녁에는 오리고기 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저도. 그리고 정말 국을 따로 분리해서 남편 국만 달달 넣어 준다든지 그런 시기도 있었고 사찰 음식이냐 원망도 많이 들었고 "너무 좋다고 강요하는 거는 가족의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야 굴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 가족들이 이 채소를 싫어할까?' 근데 이제 가족마다 저는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가족마다 좋아하는 채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를 좋아하고 이제 살짝 찐 브로콜리를 좋아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새발나무 무침을 좋아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야채를 하나씩은 꼭 놓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이제 채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리하면 맛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편은 네 트라이 앤 에러라고 맨날 얘기했었는데 저는 트라이 앤 러닝이다. 항상 배우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시도했었죠.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채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많이 노력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채소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니까 장을 보는데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저녁에 클릭하면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열어보면 채소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채소를 당연히 요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채소들이 많아요. 채소들을 모아서 정기 배송해 주는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송 시스템이 좋은 게 유기농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레시피를 원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채소 레시피를 보면 내가 받은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응용해서 요리도 많이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채소를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책에도 썼지만 냉동 채소를 뭐 말린 채소 다양하게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채소를 정말 많이 활용했죠. 요새 냉동 채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매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냉장고에 채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받는 이제 그 샐러드 채소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씻어 놔요. 씻어서 가족들이 그냥 뚜껑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 놓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거 살짝 쪄서 항상 냉장고에 비치해 둬서 밥을 먹을 때 먼저 채소부터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정기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샐러드를 매일 먹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샐러드 채소를 정기구독하시면 돼요. 그 가격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주말에 한꺼번에 씻어서 소분하시면 돼요. 밀키트 많이 하시거든요. 밀키트를 도시락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채소도 얼마든지 밀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한꺼번에 채소를 떠 가지고 많이 소분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자연스럽게 그릇에 놓고 먹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채소가 없으면 안 된다.' 채소가 항상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비를 해서 이제 그들의 기호에 맞게 주면은 '쪼금씩 입맛이 바뀐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채소 하나로 시작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드시나요? 가족분들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기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는 아 그래요? 막 엄청난 변화죠. 채소나 과일을 볼 때 이제 색깔을 따져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색깔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정말 빨주노트 파남보 이제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이토케미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똑같은 초록색 채소라도 맛과 향이 다르면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졌을 때 복합적인 더 좋은 인제 효과를 내는 건데 채소의 파이토케미칼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채소보다는 여러 가지 채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섞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채소가 사실 이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채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시는데요. 그냥 일단 시작은 자신이 먹고 있는 요리에
채소를 한 가지씩만 더 추가하는 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국이어도 내가 뭐 예전엔 고기만 넣고 양파만 넣었다면 이제는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콩나물을 넣어 보고, 그리고 볶음밥을 했을 때 정말 베트남 요리처럼 숙주를 좀 넣어 보고,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조합이어도 채소가 들어가면 의외로 포만감도 있고 화장실도 잘 가고 장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지금 채소를 몇 끼니 드시지 않더라도 몇 끼니 드시는 음식은 있으니까 그 음식에 채소를 샐러드 형식으로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나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맛의 쑥주와 콩나물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채소를 익숙하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채소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채소가 없으면 이제 나중에는 허전한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소를 본연의 그 맛으로 즐기게 되시는 그 날까지 꾸준히 하지 않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소의 색깔별로 조금 뭐 우리 몸에 그 작용하는 기능 같은 것도 다를까요?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광대하거든요. 그래도 빨간색 채소에는 리코펜,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황사나 항암 효과가 많다. 뭐 토마토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나마 건강한 것이 올리브와 토마토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김장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특히 남부 이탈리아 할머니들 건강이 정말 진심이시잖아요. 거기는 토마토 김장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여름에 따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딴 토마토를 씻어서 이제 뭉근하게 끓여서 이제 한 해 먹을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토마토 김장이 있죠.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빨간색 채소도 너무 좋고요. 뭐 주황색 베타카로틴, 세포 보호하면서 면역력 강화하면서 눈 건강 유지에 베타카로틴은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노란색 루테인, 뭐 제아잔틴, 플라보노이드, 시력보호, 염증 완화 효과, 초록색 뭐 설포라판, 많이 알려진 클로로필, 인도시 3, 카베노 같은 간에도 호르몬 균형, 면역 조절,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의 파이토케미칼은 미량 영양소도 마찬가지지만 항암,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같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채소가 오늘의 약이다. 정말 그 미국 한 영양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쓰면서 그 문장이 제 책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은 병을 키우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거든요. 식습관에 대해서 이 문장만큼 정말 본질을 얘기한 문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맛이 좋아서 먹는다. 물론 좋죠. 먹는데 맛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맛이 건강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소를 꾸준히 이제 먹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이제 뭐 단 디저트라든지 굉장히 튀긴 음식, 고온에서 좋지 않은 기름을 튀긴 음식을 봤을 때 옛날엔 그냥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근데 저도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란 반응인데 '왜 먹어야 하지?'라는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음식이 이제 종교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은 자기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지금도 사찰 음식이 수행의 도구로, 중요한 도구로도 쓰이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질문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독이라는 게 생활 습관을 넘어서 삶의 철학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게 단지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노노간병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인데 정말 자기 생활이 없는 생활이거든요. 도 참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숟가락 들어서 음식 먹고 화장실 처리하고 걷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채소를 이제
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 비싼 유기농을 먹어야 될까 이 고민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워낙 뭐 농약의 얘기도 많고 뭐 농약이 많다고 또 하니까 이제 채소를 먹는 게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굳이 또 돈을 더 주면서까지 비싼 유기농 채소만을 먹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유기농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처럼 되어 있는데요. 유기농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유기농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 혹시 어린 아토피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실감하실 겁니다. 식재료가 주는 영향은 아토피 아이들은 그대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박재냥 씨 가 굉장히 아토피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기농으로 식습관을 실천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JRP 사옥을 정말 돈을 들여가서 구내 식당을 유기농 식재료로 바꾸게 된 계기인데요. 저는 그분이 정말 철학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고 유기농 농업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기농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유기농 채소보다 몸에 훨씬 안 좋은 가공식품을 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단지 내 생활이 편리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아끼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 유기농 산업을 이어가는 정말 힘들게 정말 이거는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유기농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가공식품을 좀 줄이시고 유기농이라도 제철이어서 많이 생산되는 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농 식품이 어 또 이제 중요시 되는 게 저도 다 유기농을 먹진 않아요. 저 유기농 먹진 않지만 되도록 유기농 식품을 이제 식재료를 쓰려고 하고요. 유기농이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죠. GMO에서 자유롭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나랑 무관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GMO 수입에 매년 1-2 위를 다투는 국가고요. 대두랑 옥수수에서 GMO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옥수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옥수수에서 우리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상가당을 뽑아냅니다. 너무나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GMO 식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식품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도 콩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외식은 거의 콩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모두 GMO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비자가 변해야지 우리가 바뀌어야지 이런 유기농 산업을 지원할 수가 있고 우리 건강을 챙길 수가 있고 또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만들겠다 의지가 있어도 사실 경쟁사가 정말 낮은 원가로 더 맛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이 회사가 생존을 이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게 단순하게 뭐 농약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사 먹어야지 이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는 농가가 살아나고 그런 농가가 잘 살아야지 또 더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보시는 거죠? 네. 실제로 진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유튜브 건강에 대해 찍을 때 지금이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막 찍을 때만 해도 사실 식용유가 대부분 그냥 콩기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용유가 가보면은 올리브유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아보카도유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 기름의 종류가 또 브랜드별로 그 같은 기름이어도 다른 또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런 식품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소비자의 힘이구나. 이걸 저도 느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 우리 가족, 내 친구를 위한 선택이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한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